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교재 148페이지예요. 네, 148페이지 3장 부동산 정책론이다. 이 부분 소개를 드리겠는데, 정책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우리 시험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론 이 부분도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3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자, 가장 적게 나온 게 3문제였고요. 대체로 4문제에서 5문제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예요. 자, 지난 시험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이번 시험도 4문제 아니면 5문제 이렇게 출제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가하는 행위가 있다. 자, 행하는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악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계가 악화가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시겠죠. 뭘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다.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의미예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즉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노력했지만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때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적인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겁니다. 참 공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을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문제도 있겠지요. 토지 문제, 다음은 주택 문제도 있고,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도 있고, 거래소 물량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뭐가 됩니까? 토지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주택 정책이 되겠지요. 다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정책들은 각종 법령을 근거로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령 표현인데 여기는 뭡니까?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규칙 등등이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어떤 것인가?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여기서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평행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만 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문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건데, 자, 먼저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됐어요. 발생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더 안 좋아진다. 뭡니까? 악화된다. 이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이다. 이 같은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더 안 좋아진다, 악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중단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공급을 중단시키면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겠지요. 이 같은 게 악화 성향을 서면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자, 이 같은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가역성인데, 이제, 자,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어려운 일이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을 뭐라 합니까? 비가역성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이걸 주어시면 되겠어요. 비가역성이란다. 우리 시험은 아주 오래전에 이분 한 두어 차례 출제를 했어요. 출제인데 다 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예, 자, 지문이 뭐라고 합니까? 가역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못되어 있죠?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 이 특징을 뭐라 합니까? 비가역성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표에 토층이 있어요. 토층. 자, 이점 지표에 토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층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cm. 여기가 10cm예요. 10cm. 이걸 파괴시켰습니다. 환경 오염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형님, 얼마나 걸릴까요? 예. 어떤 분이 이리다가 아주 오래 걸린다.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요. 예,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한다면, 예, 이 10cm 딱 파괴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원상 효과인데 10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0년? 그럼 어떻게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바로 비가역성. 이걸 설명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지가가 전 폭등했어요. 지가가 폭등했어요. 그럼 폭등한 이 지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까? 폭등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폭등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원상태로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가역성, 이걸 설명한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건물을 잘못 신축했어요. 근데 건물을 잘못 신축하면, 그러면 이걸 다시 철거한다는 자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원상태로 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떤 비가역성 설명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건설사 딱 10년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10년 근무해서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지었는데 아파트는 기울어 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그죠?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딱 지었는데 이 한 동이 어때? 기울어 버렸어요. 이걸 어때? 입주민이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건데, 참 이것도 이제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입주민들이 서로 모였을 때 언니들이 이야기하겠죠. 수다 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어때? 서서히 문짝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걸로는 못 느꼈어요. 그걸로는 못 느꼈는데, 결정 사건이 콜라병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콜라병인데, 이런 콜라병 한번 연상해보세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병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콜라병이 굴리면은요, 어느 정도 굴러가다 멈추게 돼 있어요.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독특한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 이제, 여기에 애들이 콜라병 굴리고 노는 겁니다. 노는데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계속 굴러간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아니, 우리 애들인데 콜라병 계속 굴러간다. 근데 이런 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때? 좀 이상한 생각하고 안전진단 받아보자. 그래서 안전진단 받은 결과 어때? 건물이 기울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거. 결국은 건물이 다 밝혀진 게 뭐 때문에? 콜라병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전부 또 콜라병 굴려보고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굴지 건설회사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때 이미 망했겠지요. 건설회사가 그 당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기에 입주민들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무이자로 다 빌려줬습니다. 전세자금 무이자 다 빌려줬어요. 여기가 24평이에요. 24평인데 32평짜리로 전세 옮길 수 있도록 무이자로 다 빌려줬어요. 다 빌려주고 그리고 어때? 이 기울어버린 이 아파트를요.
아파트를 원상도 되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계속 부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콘크리트 부었으면 얼마나 부었겠습니까? 그죠? 그 3년 동안 부었고, 그래서 또 안전진단 해보니까 중간중간 해봤겠죠? 안 되니까 계속 부은 겁니다. 계속. 그래서 3년만 어때? 원상도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서 됐다 싶었는데 다시 또 어때? 입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다시 안전진단하니까 다시 기울어 버렸습니다. 다시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어떤지 자, 이 아파트는 철거했습니다. 철거 건설회사가 사회물리께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다 반성하고 철거하고 여기에 또 공원 조성했어요. 그래서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여기에서 어떤지 분양받아서 입주민들이 있겠죠? 입주민들, 이 입주민들은 어떤지 이제 토지 아닙니까? 이거 철거할 당시에 보상해줬겠죠? 그래서 보상 다 해주고 뭐 다른 아파트로 가신 분이 계셨겠죠? 또 이 건설회사가 하나의 혜택을 냈어요. 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마음에서 혜택인데 여기에 입주민들에게 당분간 2, 3년도 더 전세 살라는 이야기예요. 전세약은 무료로 다 지원해주겠다. 무이자로 다 지원해주겠다. 전세라 대신에 미안하니까 비록 외곽이지만 아파트들 새로 지어서 다시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드리겠다. 그래서 몇 평 줄거냐? 60평 드리겠다. 60평짜리 드리겠다. 물론 어떤지 그게 외곽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이런 일을 했고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입주민에게 나눠준 분양해 준다면 어때? 땅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진대 기간이 어때요? 걸리겠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건설회사가 이 당시에는 이번 더 외곽에 땅 매입해가지고 다시 아파트 지었어요. 짓고 60평짜리 원하시면 다 드렸습니다. 물론 위로금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돈도 드렸겠죠. 보상도 다 해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어때? 돈 벌었죠. 그 사람이 사실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습니까? 그때 60평짜리 딱 받으면서 상당히 외곽이었잖아요. 교통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 거기가 완전 번화가가 된 겁니다. 거의 부도심 돼버렸어요. 부도심 돼버렸습니다. 물론 분양 딱 하고 나서 몇 해 만에 부도심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아파트 가격에. 그죠?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지금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하여튼 이런 사례를 통해서 건물 한 번 잘못 신하면 이 자체를 원상 되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자, 이 같은 특징을 뭐라 한다? 비가역성이란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B자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일 들어드렸던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성의 특징이 있다냐? 이건 우리 예를 합시다. 토지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투증성이라는 특성을 써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는 남아도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그럼 여튼 토지 부족 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쓰겠죠. 이 같은 특징을 어떤 우리가 지속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문제는 여러 원인에서 발생한다. 복합성. 자, 또한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니까 해결하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여서 해결 수단의 다양성. 자, 이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자, 먼저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선의 다양성, 이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만 조심하자.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했을 때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특징을 뭐라 합니까? 비가역성이란다. 이것만 딱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48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챕터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옆에다가는 별표 8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8개 해놓으시고, 자, 이제 설명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개입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개입의 필요성, 자,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정리합시다.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흔히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을 해준다라면, 그러면 시장이 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일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더란 이야기예요. 실패하더라. 그럼 자,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 합니까? 다 하지 못한 겁니까? 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장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좀 어떠한 이유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뭡니까?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좀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주 쉬운 예로 이거 하나 들어봅시다. 자, 시멘트가 있어요. 시멘트인데 시멘트가 우리 국내 경제만 가정합니다. 시멘트가 하루에 사이즈로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포.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하니까 국내 경제가 가장 안 됐습니다. 그럼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하루에 어떻습니까? 100만 포 생산을 해 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일치하게 되겠지요. 그럼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어떤 게 이때처럼 200만 포 이렇게 생산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200만 포. 그럼 자, 사이즈로는 100만 포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200만 포 생산을 한다. 결국 사이즈로 병보다 많이 생산한다.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다. 그럼 이때는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200만 포 생산해 버리면 시멘트 때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의 낭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시멘트를 생산해 있어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포 이것만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50만 포 이것만 생산하다.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죠. 이걸 우리가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지금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50만 포는 생산했는 이야기예요. 근데 100만 포 생산할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랬지요. 그럼 결국은 설비를 놀린 셈이 되겠지요. 이도 자원의 낭비다. 최적 배분이 달성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생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과대 생산이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이 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에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을 어떻습니까? 적극 장려할까요? 규제를 할까요? 규제.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이때는 규제합니까? 생산을 장려합니까? 장려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그래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전부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실패 소청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 사회적 목표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사례 봅시다. 무주택 3인, 즉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를 보조해 주겠다. 또 공공 임대택을 공급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사회적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 추구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로 이야기드리면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한 결과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으면 정책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다. 그렇죠?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은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양월의 1번 보세요. 양월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다 나와 있죠. 또 1번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효율성, 형평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우리 있어 설명드리죠. 시장의 실패 현상 이를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양월 2번 내용입니다. 양월 2번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미 용어 정리는 다 해드렸죠. 시장의 실패 현상 뭘로 합니까?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원인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하신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먼저 가장 대표로는 시장의 불안전성, 이걸 들어볼 수 있겠죠. 시장의 불안전성.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입니까? 불안전 시장입니까? 불안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의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독점, 그리고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과점. 자, 쉽게 이정하세요. 우리 시멘트 생각합시다. 자, 우리 국내 경제만 가정했을 때,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국내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독점. 두 개, 세 개 아주 소수란 이야기예요. 이게 과점.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독점, 과점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면요.
이제 기업들이 시장이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서 기업의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 경제라면 기업의 시장 진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독점 과정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독점 과정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 됩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독점 한번 생각합시다.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국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밖에. 그러면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이 시멘트를 생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밖에 생산 회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생산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50만 포 이렇게 적게 생산한다. 그래서 독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왜? 나밖에 생산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적게 생산하면 사회로 때 시멘트는 부족하다 아우성이겠죠.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뛰잖아요. 그래서 초과율 얻고자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독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자 이는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11초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은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다 다르니까 내가 공급하는 건 나밖에 공급할 수 없잖아요. 독점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시장 10초는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1 들어보시겠는데, 자, 이번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는데, 자, 정보가 대칭적입니다. 그럼 정보가 대칭적인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따라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차이로 한 초과이익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이익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정보가 대칭적이다. 그건 뭡니까? 완전 경쟁시장을 뜻하는 거지요. 정보가 대칭적인 뭡니까? 완전 경쟁시장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다 보니까 정보는 대칭적일까요? 비대칭적일까요? 비대칭적이다. 역시 여기도 B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대칭적이다. 지금 정보가 비대칭적인 이야기는 시장 참여간에 어때?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참여간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이익 존재해야 되고 거래를 물랑케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 자체 때 시장 지표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럼 근본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흔히 우리가 갖다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용어부터 우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 뭘 것인가?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자, 이 같은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우리가 생각합시다. 시멘트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시장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됩니까? 뚝 떨어뜨려야 됩니까? 떨어뜨려야 되겠지요.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이 떨어진 원가를 못 맞춘다냐? 못 맞춰. 그 시장에 못 들어오겠지요. 못 들어오나. 이처럼 타 기업들의 시장에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방해하겠다. 진입 장벽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선 원가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럼 지금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생산을 몽땅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따라서
규모의 경제 전쟁의 경우 진입장벽 인류에서 생산을 몽땅한다.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도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되겠죠. 또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도 시장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지 진입장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이 시장에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완전 경제시하면 기업의 시장의 진입과 퇴가 자유스러워야 된다 했잖아요. 진퇴가 자유스러운데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는 어떻습니까? 결국 불안정 경쟁시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뭐 진입 장벽이 존재하거나 과대생산이 이루어지거나 모두가 돼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외부효과 문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성 이렇게 변한다. 우리 외부효과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겁니다. 외부효과 뭡니까? 외적인 요인에서 대사무상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토지인데 외적인 요인에서 경우 때는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경우 때는 이 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대사무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먼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어떤 성? 부동성. 또 인접됐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인접성. 이때 인접성을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지 연속성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연속성. 연속돼 있다 뭡니까? 연결돼 있다, 인접돼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외부효과는 토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외부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 외부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의 외부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외부 경제. 그렇죠? 정의 외부효과, 외부 경제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유로 표현한 것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의 외부효과라는 게 있죠. 이처럼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걸 뭡니까? 부의 외부효과다. 또는 외부 불경제다. 외부 비경제다.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재화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긴다면 이때는 사회적 평보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모두가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외부효과 존재 이 자체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효과 관련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공재의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공재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들 수 있는 게 국방, 치안, 소방 모두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대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원이에요. 공원 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등대, 가로등, 상하수도 모두가 공공재다 생각하시고 특히 산림이나 명승지 이처럼 자연 보존이 잘 된 이 토지도 어떻습니까? 공공재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조심하세요. 산림, 명승지 역시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공원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어떤 공공재는 소비에 여러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딱 두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건 비배제성. 또 소비에 경합되지 않는다. 소비의 비경합성.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공재는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측면에서
중에서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 이 같은 특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소비에 있어서 자,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닌 재화가 뭐가 됩니까? 공공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자, 먼저, 자, 소비의 비배제성입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 그럼 우리 공원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공원. 자, 학개론, 복습한다 해서 언니는 파주인 공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죠. 뭐든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자, 이 같은 특성을 뭐라 합니까? 소비의 비배제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마치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임승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성 이 뜻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공공재 생산을 사적시장에 맡겨놓습니다. 그럼 사적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여러분이 생산을 맡겠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생산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왜? 내가 직접 생산해도 나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그럼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사적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때 필요합니다. 적게 생산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도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공공재 생산을 사적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됐죠?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한다. 해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성 이 특성에서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되고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공공재는 사적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병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치안, 소방 모두가 우리 세금으로 다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이 있어요. 비경합성은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 그럼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소비하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 소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공원 보세요. 내가 공원 이용돼서 다른 사람 공원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용해도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성이 뭡니까?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자,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성이 있다. 이래서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적시장에 생산을 맡길 때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같은 여러 요인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실패 이 자체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48페이지 양골의 2번이에요. 양골 2번. 시장의 실패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자, 시장의 실패란 중간쯤에 시장 기후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알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2번. 자,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기억번 첫 번째 끝부분 보시면 자, 독과점 같은 불완전 경제의 경우 우리 설명됐죠? 자, 독과점 자, 이는 뭐 됩니까?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얘기드렸지요. 자, 다음 니은번에 A번 보세요. 보시면 규모의 경제 나와 있죠. 다음 B번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C번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자, 그리고 D번의 두 번째 줄을 중간쯤에 소득 분배 불균등. 다음 1번
정보의 비대칭성 이 자체가 모두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시장 실패 초래한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양호 3번. 양호 3번. 정부의 실패다. 영어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본 봅시다. 자, 정부의 실패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개입한 결과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의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뭡니까?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실패란 현상이라면 사회적으로 복수는 더 안 좋아졌죠? 후세의 손실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시 좌측 페이지로 갑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하단에 문제 1번.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권리 설명 틀린 것은 1번 불안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예, 자, 이래서 불안전 경쟁이다. 이래서 독과점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실패 초래는 요인이 되잖아요. 이걸 수정해서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공공재와 외벽과라는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래 돼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설명했죠. 공공재, 외벽과 모두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되겠지요. 그럼 이 요인들에서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즉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봅시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패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정부의 실패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부의 실패 행사가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끊어봅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자, 우리 예서에도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게 그럼 뭡니까?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야기지요. 참 정보가 불완전,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해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겠지요. 다음 주 보세요. 자, 다음 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면 뭡니까? 시장은 성공했잖아요. 이거 시장 실패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이 5번 이 지금 같은 이야기죠. 정보의 불안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해서 시장 실패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잘못된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정보의 비대칭성, 즉 정보의 불안정성 이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뒷짐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즉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달성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정성 이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이 못한다.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 고르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자,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53페이지 보세요. 선생님, 세 번째 챕터. 공공재다 나와 있죠? 공공재.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렸어요. 공공재는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한 재화나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 가르칠 첫째,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다. 우리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이쯤에서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아래줄 끝보시면, 자, 많은 사람들이 중간쯤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하는 게 뭡니까?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소비에서 경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쪽은 한 개인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특성을 우리가 뭡니까?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쪽 봅시다. 자, 둘째 특성은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이다. 자, 우리 소비 어때?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 이분 이야기 드렸죠. 자, 그 줄 끝부분 보세요. 그 맨 끝 보시면 대가를 치지 않고 자, 이를 소비하는 사람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 봅시다. 자, 이상의 두 가지 특성 뭡니까?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이 되겠지요. 이것은 특성을 갖는 재화 서비스는 뭐 국방, 치안, 뭐 등대, 공원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사회적으로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거 말씀드리고 부동산에서 어때? 공원 이야기 드렸던 거였지요. 결국 이들이 어때?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아래쪽 봅시다. 공공재 존재할 때 시장 실패 발생 이유는 공공재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네 줄 내려와 보세요. 네 줄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자, 공공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건 지불하지 않건 간에 소비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한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좀 소비의 비배성 이래서 어때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줄 보세요. 맨 줄 보시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평보다 어때?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그죠?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생산받기면 사회적 병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공공재 경우는 어때?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어때?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하단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입니다. 자, 공공재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 우리 설명드렸죠?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맞죠? 다음 2번 봅시다.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 경향이 있다. 잘못되어 있죠? 과다하게 생산됩니까? 적게 생산되는 겁니까? 적게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3번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다음 4번 봅시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데 우리 여기서 이건 설명드렸어요. 자, 규모의 경제다 설명드렸는데 규모의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병이 감소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소비를 하면 할수록 평균병은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나고 쉽게 우리가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공원 어떤 이제 10억 들여서 공원 조성했습니다. 조성인데 이 10억 조성인데 한 명이 공원을 이용한다면 혼자 얼마 쓰는 셈이에요? 10억 쓴 셈이잖아요. 그럼 10명이 공원을 이용한다면 어때? 1인당 어때? 1억 쓰는 셈이지요. 100명이 이용한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 되겠지요. 그죠? 자, 다음 1000명이 이용한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지요. 이처럼 소비가 늘면 늘수록 그래서 1인당 쓰는 어떤 원가는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비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소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다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5번 산림 명성지 등 자연이 잘 보존 토지 역시 어때? 공공재 성격을 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그랬어요. 자, 산림이나 명성지처럼 자연 보존이 잘 된 토지도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틀리면 그런데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어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도 우리 실제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우리 시험 이렇게 출제하다 생각하시고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장 실패 초래한 원인들 반드시 어때? 정리해 주실 그 어떤 부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외부 효과 이 부분부터 더 세부적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